오늘부터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숫자는 1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파업이라고 합니다. 전공의가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사 국시에 합격을 하면 일반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특정 분야를 골라 전문의에 도전하기도 하는데요.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 추가로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의사들을 통틀어 전공의라고 합니다. 의학 드라마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응급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입원 환자들을 체크하고 때론 수술 집도를 보조하는 병원 내 핵심 인력입니다. 메스. 응급조치를 한 상태니까 최대한 빨리 수술방 잡아. 예.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의사 1,500명 가운데 500명이 전공이라고 합니다. 다른 병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빠지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주요 병원들은 예정됐던 수술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수술이 40% 정도 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의료 혼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4가지 의료 정책 때문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사 4,000명을 돋보아서 이 가운데 3,000명을 지역 의사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의사가 더 필요하냐 이 문제는 의료계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그렇다면 평균보다 높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의료를 하는 나라냐라고 했을 때 네. 의사가 거의 2배가 되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본다면요. 100% 공공의료입니다. 코로나19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의료진의 어떤 질적 저하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코로나19에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했는데요. 예. 이 공공병원이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들입니다. 근데 그 작은 병원들은 중환자 진료 기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공공병원이 진료를 했지만 코로나19 중환자는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공공병원의 규모를 늘리고 거기에 의사를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안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의사협회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사들이 지방을 선택할 유인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시로 사실 사람이 몰리는 것은 의사뿐만이 아니고요. 같은 보건의료 인력,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는 다 똑같은 부분이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지방의 어떤 의료라는 게 공공적인 속성이 있어서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유인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방에 없는 것은 사실 의사만이 아닙니다. 환자도 없습니다. 반면에 유인책과 의사충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병원을 만드는 것, 그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병행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디 사시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정한 수가를 주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의사 인력을 늘리지 않고 굳이 이런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 4년 차와 인턴을 시작으로 전공의 협의회가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했고 다음 주에는 의사협회가 3일간의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찍과 당근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면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다시 한번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 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앞서 의협은 정부의 정책 유보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의협이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선 정책 발표 후 대화, 의료계가 뿔이 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협의체를 만들겠다, 대화를 하겠다 하시지만 사실상 원안에 대한 추진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전제 조건이 좀 다르다 보고 있고요. 이런 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공공의 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싸움이 아니라 먼저 내미는 손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걸 수 있습니다.